저 혼자 감당하라고요? 저도 사람인데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또 애 챙겨야 하는데. 그럼 저는 언제 쉬라는 거예요? 며느리의 흥분하는 말에 나는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나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구나. 나는 언제 쉬냐? 나는 언제 내 삶을 살 수 있냐?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떻게 어머님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또 손주들 핑계를 대고 있는 며느리. 나는 손주들을 이제는 그만 돌보고 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강한 반발을 이겨내고 온전한 내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올해 70이 넘었습니다. 젊어서는 5남매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는 혼자 살아가며 이제는 조금은 쉬어도 되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제 삶은 이상하게도 다시 아이들 울음에 묶여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집에 살면서 손자인 지훈이와 지민이를 돌보고 있으니까요. 손자는 참 예쁩니다. 아이 눈웃음을 보면 마음이 녹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웃음 뒤에는 끝없는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5살, 지민이는 2살. 지민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밥을 먹여야 하고 뛰어노는 지훈이를 잡으러 다녀야 하고 잠들기 전까지는 계속 달래야 합니다. 저는 이미 5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풍부해서 육아의 베테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는 육아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라서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에는 고맙다며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회사에 다닐 수 있어요. 늘 감사드려요. 하지만 그 고마움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오후에 한참 놀다가 잠에 들었는데 며느리는 밤에 아이가 쉽게 잠들지 않는다며 내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왜 애를 그렇게 늦게 재우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제가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도 힘들다고요. 저는 낮잠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는 내 품에서 졸음을 참지 못해 스르르 잠든 것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내 탓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속이 있다며 아침부터 서둘러 나갔고 아들은 피곤하다며 종일 소파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점심 식사 때가 되자 나는 식사를 차리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지훈이는 밥을 잘 먹었지만 아직은 어려서 집에 있는 지민이는 편식이 심해 밥을 잘 안 먹는 날이 많았어요. 나는 아이가 밥을 조금 덜 먹더라도 웃으며 잘 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는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고 거실에서 뛰어놀았어요. 나는 지민이 밥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지훈이를 돌볼 수 없었어요. 지훈아, 거실에서 뛰면 안 돼요. 그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났어요. 놀란 마음에 얼른 거실로 가보았습니다. 지훈이가 뛰어놀다 넘어졌더라고요. 울음소리에 일어날 법도 한데 아들 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살짝 까져 있었지만 지훈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금방 웃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울음도 금방 그치고 씩씩하네. 칭찬에 지훈이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잘 놀았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지민이의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였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 일어나는 일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온 수진이는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애가 넘어져서 피가 났잖아요. 조금만 더 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심하게 다치지도 않았고 약도 발라줬어. 흉터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남자아이라서 흉이 져도 괜찮아. 그리고 얼굴도 아니고 무릎이 잤니? 어머니 흉터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반바지도 많이 입고 다니고 나중에 학교에 가더라도 교복을 반바지로 입고 다닌다고요. 조그마한 단점 가지고도 요즘 애들은 왕따를 시켜요. 아주 작은 상처에 왕따까지 생각하는 며느리에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는 금방 괜찮아졌다고 했지만 내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민이가 수진이에게 맘마라고 말하며 다가갔어요. 어머니, 전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지민이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회사 가기 전에는 잘 먹었는데 어머니가 제대로 챙기신 거 맞아요? 꼬박꼬박 챙겨 먹이는데 지민이가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서 점심으로 뭐 먹이셨어요? 불고기랑 나물 무쳐서 줬는데 말을 하면서도 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애가 나물을 먹겠어요? 나물도 어머님처럼 짜게 무쳐서 먹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불고기도 간이 너무 세다고요. 2살 아이에게 맞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내가 다시 요리를 해보마. 어머니, 지민이가 또래보다 키가 작다고요?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이렇게 먹이면 지민이 키 안 커요. 어릴 때 잘 먹어야 키가 크지. 요즘은 키도 경쟁력이에요. 나중에 키 때문에 지민이가 루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핀잔은 끝이 나지 않았지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아이들한테 맞는 요리 방법이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그거 보시고 하나씩 만들어서 먹여보세요. 저 육아휴직하고 지훈이 키울 때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옛날처럼 어머님 방식대로 막 먹이면 안 돼요. 영양소를 생각해서 먹여야 해요. 참, 재료는 유기농으로 하고 계시죠? 마치 내가 아이를 굶긴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상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더 잘 챙겨보마. 그런데 어머니, 인터넷은 하실 줄 아시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며느리의 날카로움은 배가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지훈이는 감기에 걸리는 날이 많았어요. 나는 병원에 데려가 약을 받아와서 열심히 먹였는데도 며칠간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수지는 제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약 제대로 먹인 거 맞아요? 제가 했으면 이렇게 오래 안 갔을 텐데요. 원래 감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낫는 거 아니겠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꾸나.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침을 오래 하면 안 된다고요. 뭘 알고 계시긴 하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생각하고 애들을 키우시면 안 돼요. 그 말에 내 마음은 깊게 상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어느새 모든 책임을 떠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약을 먹이고 방에서 재우는데 거실에서 수진이와 준호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애들을 어떻게 보시길래 애들이 감기를 달고 살아. 애들 영양제 좀 먹여야겠어. 이런 건 어머님이 알아서 챙기면 얼마나 좋아.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네는 시어머니가 영어로 손자랑 대화를 한대. 친구네 시어머니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영어를 아이한테 가르치더라니까. 마인드가 젊고 개방적이어서 아이 데리고 미술관도 다니고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대. 진짜 부러워서.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아들의 말은 너무 간결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나는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저 다치지 않게 지켜주고 재미있게 놀아주고 배부르게 먹여주고 예뻐해주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손주들이 잘못 크고 있는 걸까? 많은 경험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갔습니다. 나는 아이를 돌보며 웃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아들 준호는 늘 말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 고생 많으시죠라고 하면서도 정작 상황을 바꾸려 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라면 내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리라 기대했지만 그는 언제나 조용히 눈을 돌립니다. 밤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온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을 하며 쉬지도 못하고 체력은 바닥이 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허리에 파스를 붙이며 갑자기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또다시 아이를 키우고 있을까? 이미 5을 키워낸 세월이 있는데 왜 내 노년은 이렇게 또 육아에 묶여 있는 걸까? 손자의 웃음은 분명 제게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만이 내 하루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칭얼대면 며느리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불러 세웁니다. 어머니, 애 좀 보셔야겠어요.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저도 좀 쉬어야겠네요. 쉬고 싶다는 말이 입버릇이 된 지 오래입니다. 사실 집안일도 육아도 대부분 내 몫입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말을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자기 휴대폰을 붙들고 웃으며 영상을 보거나 친구와 통화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입을 열면 더 큰 불편함만 돌아오니까요. 며느리를 이해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쌓여갔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갈등 같아 보여도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마음이 매일 부딪혔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수진이한테 좀 이야기해 줄 수는 없겠니? 내가 조심스레 꺼내면 아들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에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수진이도 힘들잖아. 예민하다는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피로와 억울함은 단지 예민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지훈이가 곤히 자는 얼굴을 보면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그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이 내게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움츠러들며 살아야 하는 걸까?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애 좀 맡아주실 수 있죠? 저랑 준호 씨는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니, 낮에 애들 낮잠 재워놓고 집안일 좀 부탁드려요. 빨래도 잔뜩 쌓였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 같았지만 이제는 내 일상이 통째로 그들의 부탁에 맞춰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잃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은 곧 갈등을 의미하고 갈등은 결국 내 아들과의 사이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꾹 참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무겁게 눌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며느리의 잔소리가 귓속을 찢듯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잠깐 숨을 고르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나 좀 도와다오. 큰 외침에 놀란 준호가 방으로 얼른 뛰어들어왔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 준호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나 빨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앉아 있기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급성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권장할 정도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아이를 안아 올리거나 무릎 꿇고 집안일을 하면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육아는 당분간 완전히 중단하세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통원 치료를 하기로 한 후 준호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나는 멍해진 채로 진단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동안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호를 안고 지민이를 업고 낮이고 밤이고 달래며 달려온 시간들. 그게 결국 내 몸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진료는 어떠셨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육아를 그만두래. 허리가 망가져서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구나.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당분간 쉬세요. 지민이도 어린이집 보낼게요. 대신 하원만 챙겨주세요. 저랑 준호 씨도 최대한 빨리 퇴근할게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들 하원만 맡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쉬면서 종일반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이들 하원만 받았습니다. 다행히 준호가 일찍 퇴근을 해서 저녁에도 쉴 수가 있었지요. 늦은 시간 퇴근을 한 수지는 밀린 청소와 빨래를 하며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허리의 통증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아직 무리였습니다. 허리 통증이 좋아졌다는 걸 알았는지 수진이는 내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전에 병원 가시는 날이 줄었지요. 쉬시는 시간이 많아지셨으니까. 세탁기만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퇴근하면 빨래 돌릴 시간이 없어요. 준호 씨도 이제 늦게 퇴근할 거라고 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진이는 또 부탁을 해왔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장을 볼 시간도 없어요. 일 끝나고 마트에 가면 좋은 재료도 없고요. 산책 가신다 생각하시고 장을 좀 봐주세요. 무거운 건 배달시키시면 돼요. 또 며칠 후에는 어머니, 재료가 시들어가요.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어머니가 반찬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진이의 요구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나는 어느새 다시 예전처럼 집안일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나는 청소기를 돌리고 반찬을 만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텅 비어갔습니다. 저녁에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나는 나 자신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나를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 시계의 바늘은 쉼없이 돌아가는데 나는 늘 제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내 몸도 마음도 더는 버틸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지호의 엄마가 아니야. 며느리의 가정부도 아니야. 결심이 굳자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다. 준호와 수진이는 거실에 앉아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지만 고생하는 너희들과 아이들을 생각해서 너희들 의견에 따르기로 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지친다. 그만하자. 합가하면서 내가 가진 돈을 더 보태 넓은 집으로 이사했잖니. 재산 정리를 다시 하고 분가하려고 한다.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이 아니라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몸도 더는 버틸 수 없고. 나는 이제 육아도 집안일도 하지 않겠어. 준호가 난감한 얼굴로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랑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아요?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운 게 두렵지 않아. 나 자신을 잃는 게 더 두려워. 나는 지호, 지민이의 할머니일 뿐이고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도 아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싶어. 수진이는 울먹이며 다시 붙잡았습니다. 손주들 생각은요, 아이들이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이들 핑계 대지 말아라. 수진이 내가 나를 필요해서 묶어두려는 거잖아. 아이들은 금방 자라. 하지만 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저 혼자 감당하라고요? 저도 사람인데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또 애 챙겨야 하는데. 그럼 저는 언제 쉬라는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구나. 나는 언제 쉬냐? 나는 언제 내 삶을 살 수 있냐? 결국 어머님은 본인만 생각하시는 거네요. 가족은 다 뒤로 하고. 그럼 앞으로 아이는 어떡하라는 건데요? 이제 퇴근 늦으면 아이 혼자 있어야 하고.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어. 지금까지는 내가 했지만 이제는 너희 몫이야. 수진이 내가 지호, 지민이의 엄마이고 준호 내가 아빠라는 걸 잊지 말아라. 수진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수진이 너는 내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잖니? 먹이는 방법부터 놀이 방법까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 아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파도 나 때문이고 잘 안 먹어도 나 때문이고 나중에 만약 아이들 키가 작으면 나를 평생 원망하겠더라.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과장해서 들으셨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때 서운하셨으면 그때 말씀을 하시지. 이제 와서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제 잘못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수진이는 끝까지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만하자. 내일부터 당장 내가 따로 살 집을 보러 다닐 거다. 내일부터요? 엄마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당장 이사 가요?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그 돈으로 내가 살 집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다. 너희도 당장 이사 갈 집을 알아봐라.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 처지에 맞게. 어머니, 저희와 상의도 없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당장 집을 어떻게 구해요? 너희와 합가할 때 너희도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잖니? 반강제 아니었니? 아들과 며느리가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나는 홀로 나가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지호와 지민에게 미안했지만 언제까지 내 품 안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아침마다 울던 지민이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고 수진이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소리쳤습니다. 지민아, 엄마 늦었어. 그만 울고 밥 좀 먹어.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호 옷 좀 입혀줘. 집은 또 언제 알아보러 다녀? 며느리는 나한테 들으라는 듯 마지막 말을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지호 옷도 입히고 지민이 밥도 먹이고 있었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라 생각하니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갔나 봅니다. 어느샌가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간단히 밥을 챙겨 먹고 내가 살아갈 집을 구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얼마 만에 혼자서 외출을 하는 건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전에 남편과 살았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라서 지인들이 여럿 있었지요. 옛 추억을 떠올리며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부터 찾아갔어요. 어머, 영희 언니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손주 봐주러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여기로 다시 이사 온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주는 미니 씨를 보고선 이제 정말 나를 찾아 다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 한영이 다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구나. 오랜만에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니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다행히 내가 살기 딱 좋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계약을 했습니다. 집이 구해지니 분가는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사 가는 날. 몇 개 있지도 않는 짐을 싸는데도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이사를 하고 혼자 있게 되니 하고 싶은 것들이 마구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오니 버려두었던 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읽다 만 소설, 여행기, 철학서까지. 나는 한 권을 집어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낯설면서도 반가운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마음 한켠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재미있었나? 혼잣말을 하며 페이지를 넘기던 나는 문득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오랜만에 만났으면 해.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으면서 나는 점점 새로운 하루를 계획하고 나만의 시간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울음과 며느리의 요구 속에서 쫓기던 하루가 이제는 나만의 하루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침에 국화차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점심에는 산책을 다녀오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 식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지호가 웃으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달려가 품에 안고 모든 것을 챙기느라 하루가 지나갔겠지만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봅니다. 지호는 내 다리를 붙잡고 장난을 치지만 나는 그 모습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지호야, 잘 놀았구나. 시간이 지나도 가족 간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때때로 전화를 해 나에게 불만을 내비쳤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삶과 나만의 시간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 산책에서 맞이한 햇살, 책을 읽으며 느끼는 여유,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 그리고 내 건강까지. 모든 순간이 내가 선택한 삶으로 채워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며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육아와 살림에 지친 예전의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여유와 희망을 드리고자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